예, 반갑습니다. 이게 진상원 사모님께서 너무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떤 그 역할이다 보니 회사에서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좀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밑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서울말 쓰시는 분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특히 강의할 때 사투리와 표준의 차이는 정말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최대한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단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그리고 센티넬 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CTR이라는 이 그룹사입니다. 이게 자동차 쪽 부품사, 현대외 웬만한 글로벌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자동차 제조만으로는 좀 생존에 어려움이 많으니 좀 다방면으로 이제 사업을 팔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로봇 만드는 자회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포메이션 랩스라는 스마트 팩토리 그 사무실 DT 쪽을 전문으로 하는 IT 쪽 회사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쪽 사업하는 회사가 있고요. 철강 유통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제 보안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하시는 분들은 조금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룰을 따라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조금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자동차를 보면 혹시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서 좀 연배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노란색 자동차라고 붕붕이라고 있습니다. 붕붕. 꼬마 자동차 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역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렇습니다. 전체 회사 그룹사는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제일 좀 매출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인원은 실제 여기 1,8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원은 이제 PC를 쓰는 이제 계정수 베이스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봤을 때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차 부품류를 생산을 합니다. 여기 이제 컨트롤암이라는 알루미늄 기반의 이 제품인데, 이 자동차 쪽에 이제 연료에 대한 사용률을 좀 줄이기 위한 경량화, 모듈화 이런 것들이 자동차계에서는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알루미늄을 이렇게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좀 경쟁력이 생겼고, 여기 보면 이제 GM, 현대 웬만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메이션 앱스라는 회사는 이제 CTR 그룹의 IT 계열사입니다. 이제 스마트워크, 여기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협업 툴, 그리고 RPA, BI 이쪽에 대한 제품을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제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보통 우리 MES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의 자사 제품을 가지고 있고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CTR라는 그룹사의 여러 공장들,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서비스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실 DT, 그러니까 스마트워크 쪽에 있는 소개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즘 이야기가 이제 코로나부터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제 공간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 한 3, 4년 전에는 DT라는 게 되게 많이 유행했었고, 최근은 AI죠. 모든 것들이 이제 AI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협업 환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협업 툴만 있어가지고 DT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조직과 사람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같이 좀 상승되어야 제대로 된 DT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잘 마련되어 있을 때
제가 코파일럿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에 가시면 높으신 분들이 외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우리도 AI 검토해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물론 MS 파트너 분들이나 MS 분들한테 여쭤볼 겁니다. 우리 코파일럿 어떻게 쓰면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코파일럿을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오피스에 예를 들면 PPT에 장표 만드는 정도. 근데 코파일럿이 그 정도의 역할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M365 코파일럿이라면 이제 예를 들면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팀즈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야 제대로 된 코파일럿 기능을 100% 이상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ME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하실 겁니다. 이거는 금방 좀 넘어갈 텐데 ERP, SAP를 비롯한 ERP 주변의 현장단에서 현장의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라인에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자재가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출하되는 것들이 언제쯤 얼마만큼 출하되는 그리고 현장의 상세한 정보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가 MD랑 센티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MS 제품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나 저도 조금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가 보이는데요. 도입한 건 13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좀 생각도 나는데 우리한테의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건 되게 큰 의미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액티브 디렉토리의 의미를 역할을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득하기엔 정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썼던 건 지금 제 노트북이 아니라서 보이지는 않는데 제 바탕화면에 이제 우리 그림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한테 한 번에 다 배포를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회사에서 예를 들면 오너가 어떤 이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메일도 보내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제일 많이 보고 거기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그렇게 좀 설득을 했고 물론 그 외에 많은 것도 있겠죠. 화면 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도 점점 나오게 되고 이제 오피스 365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을 계속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언젠가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실 건데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라이센스 이슈겠죠. 이제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 기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00%의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1인 1계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넘어가지를 못하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그러니까 로컬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고 애저 AD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사용자들은 로컬 액티브 디렉토리가 좀 메인이 되고 좀 더 많은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 예를 들면 IT가 먼저 좀 써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일 용량이 많이 필요한 영업, 구매, 이런 품질 이런 쪽에 메일을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 온프레임으로 메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랬었습니다. 2기가바이트를 이제 한 1인 한테 주게 됐거든요. 사실 2기가바이트가 메일 좀 많이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한 일주일마다 그게 찹니다. 그러면 지우고 아니면 PST로 로컬로 떨어뜨리고 그런 반복 작업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M365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 쓰게 되면 기본 100기가입니다. 100기가. 100기가이기도 하지 100기가 이제 공간도 넓기도 하지만 거기에 아카이브 모드를 하게 되면 저도 지금 그렇게 쓴 지 오래가 됐는데 지금도 용량이 실제 쓰는 게 한 10%? 100기가 10% 정도 선에 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량이 필요한 분들한테 먼저 전환을 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좀 사용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전쯤 코로나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동차 쪽 제조사의 이 조직은 조금 많이 폐쇄적입니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근데 다행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 3세 경영을 하면서 이제 젊은 오너분이 이제 좀 빠르게 수평적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협업 툴, 그 온라인 전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좀 코로나 이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트북, 예를 들면 사용하고 있는 PC도 데스크탑보다는 거의 다 노트북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 보통 재택근무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셨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전사적으로 M365 도입을 했었습니다.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났죠. 계정이 100% 아닌 계정에서 1인 1계정을 해야 되니까 그 갭 차이는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류,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익스체인지나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팀즈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우리가 파일에 대한 관리를 문서 중앙화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서버라는 걸 좀 썼었는데요. 그 파일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 기반으로 다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 포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회사의 그룹웨어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그룹웨어를 기존 그룹웨어를 예전 과거 조회용으로만 두고 전자결제는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에 포탈을 만들어서 게시판이나 정보함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요. 메일은 MS 아웃룩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도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파일럿은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코파일럿을 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센스적인 측면,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런 그 사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80 몇 점인가 나왔는데 그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오지 않았었나. 그래서 제가 코파일럿을 코파일럿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사 다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좀 써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구분적으로 교육과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한 30카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코파일럿에 대한 제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치가 너무 클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써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생각보다 그런 거 좀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안 써볼래? 그거보다는 일단 제 생각에는 먼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회사 이거 처음에 쓰려고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실제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워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BI, 앱스, 오토메이트,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안 쓰이는 경우라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파워 BI를 20년 1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를 사용하고 시작했고요.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구축형이랑 클라우드요. 이제 그 T로 시작하는 그 온프레미스에 되게 파워풀한 그 BI 솔루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랑 클라우드형이랑 이제 검토를 했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365라는 그 EA 그 라이센스도 전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그렇겠죠. 온프레임이랑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온프레임에는 이제 초기 구축 비용이 너무 크니까 사실 BI 같은 경우도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워 BI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앱스, 파워 페이지, 파워 오토메이트 요걸 이제 혼합해서 만든 업무 서비스입니다. 웹 페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사실상 이제 제조업에서 이런 시험물의 시작품 관리, 법무 관리, 내부 회계 관리가 메인 업무들은 아닙니다. 보통 메인 업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ERP, SAP나
AMS의 어떤 그런 서비스들로 대부분 되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담기지 못하는, 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통 이런 것들이 일반 회사에서는 그룹별로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룹의 덩치가 무거워지고 한 몇 년, 한 3년, 5년 되다 보면 느리지기도 하고 한 번씩 서비스도 재시작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뭐 제 경험상으로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워 플랫폼으로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했었었고요. 사실 이 처음에 파워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직원들도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웹 프로그램 랭귀지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미디어 선임한테도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파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물어볼 때가 좀 많지가 않아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A 같은 경우에도 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뭐 UiPath 여러 가지 메이저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메이트로 좀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M D365 전사는 아닙니다. 저희의 메인 ERP는 SAP를 쓰고 있고, CRM하고 CRM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에 저희가 썼었거든요. 세일즈포스에서 세일즈포스는 너무 비쌉니다. 예, 그래서 CRM으로 좀 전환을 했었고요. D365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그 공장이 없는 판매 법인들 쪽에, 그러니까 단순한 재고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그 용도로, 해외다 보니까 우리가 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D365도 폴란드랑 미국이랑 이렇게 두 군데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 좀 많이 길었는데요. 시큐리티 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MD로 커버가 되고 센티넬로 이렇게 커버가 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도 이렇게 좀 쪼개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E3, EA 계약의 E3로서도 커버되는 것들도 있고, E5를 해야 가능한 것들도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프레미스 내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전환하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도 이제 많은 설명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앞에 분들은 이제 IT 보안 솔루션 전문 회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깊게 좀 설명을 주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깊이보다는 또 이제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 교체 시기가 도래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랜섬 뭐 지금도 그렇지만 랜섬이라는 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도 휴가나 뭐 휴일에도 걱정하시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인 것도 중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은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한테는 최대한 편안하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V3도 써봤고 알약도 써봤고 이렇게 하다가 금액 뭐 클라이언트 단 금액은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뭐 1, 2만 원 정도 써봤다는 좀 몇십만 원대 하지만 그건 좀 비용이 들고, 사실 EDR도 별도 솔루션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좀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좀 여러 개 아니고 하나로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무겁지 않은, 그리고 외부에서도 좀 잘 쓸 수 있는, 그리고 뭐 OS 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장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부에 보고한 그런 장표거든요. 뭐 때문에 EDR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밑에 보고 자료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랜섬을 일단 막아야 된다. 랜섬을 막기 위해서는 EDR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좀 전개를 했었었고, EDR을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일단 기능적인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용자 단에서 가볍고, 그리고 외부 사용 시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글로벌 EDR 쪽에는 제일 넘버원 제품이 있습니다. 글로벌 1등 하는 제품, 그리고 국내 또 유명한 제품, 그리고 MS 쪽 제품 이렇게 좀 같이 비교를 했었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뭐 더 좋다, 덜 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주관적인 성향도 좀 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 비용적으로도 비교를 했었을 때 MS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정도가 됐었고요. 디펜더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하나의 에이전트로 여러 가지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백신의 EDR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내부 외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장점. 사실 금액적으로는 이게 비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어떤 여러 가지 좀 프로모션이나 여러 가지 좀 방법을 하다 보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디펜드에 대한 기능입니다. 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한데요. 사실 여기 보면 EDR이라고 표현한 게 여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보통 EDR 솔루션은 EDR이라는 글자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디펜더에서는 EDR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혼합해서 하나의 EDR 역할을 하는구나. 저는 뭐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여기 ASR 기능, AIR 기능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EDR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했었고요. 저 EDR이 그 E3는 없습니다. E5에 있고 E5에도 그러니까 E5를 구입하는 게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7, 80만 원 공식 가격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원유주에.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M36을 도입하면서 IPNG라는 MCAS, IPNG라는 이 서비스는 꼭 좀 필요했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건데 요거는 쓰고 있었었고 거기에다가 EDR을 또 썼어야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두 개를 합하니까 요거 하는 거랑 좀 거의 가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E5를 해도 뭐 금액차는 E5가 좀 비싸긴 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안 쪽으로 MS 기반으로 계속 확장해야 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E5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E5로 전환은 특히 제조사 같은 경우 거의 좀 드물기도 하고요. 지금은 저희는 이제 E5라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조금씩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E5를 갖다가 전환하기가 E3도 어렵죠. 비용도 작지 않으니까. 근데 E5도 더더욱 더 많이 비싸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다음 장표도 보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백신, EDR, MFA, 메일 보안 솔루션, 싱글 사인온, 배포 솔루션, 모바일 관리하는 거, DRM, DLP, 지금 요즘 아까 ZTNA, 세시 같은 걸 하면서도 캐스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소아 솔루션들 지금 다들 고민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각에 도입하게 되면 다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E5와 E5 아닌 라이센스들로 다 커버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요 다 제품 제조사들도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MS라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기술 습득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온프레임 서비스도 많다 보니까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많이 취약하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MS 같은 경우는 너무 수시로 업데이트가 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디펜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왼쪽 편이 이제 E3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편이 E5 서비스입니다. E3 쪽에는 뭐 여러 가지 백신류, 안티바이러스 쪽도 있고 그리고 AIP, 인튠, 그리고 MFA 조건부 제어, 밑에 그 익스체인지나 팀즈 이런 오피스 서비스들도 있고요. E5에는 제일 큰 게 보안이고 뭐 또 전화 보이스 서비스 제일 큽니다. 사실 보이스를 하기는 한 몇 년 전에도 알아봤는데 좀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이스를 쓰기에는 조금은 버겁고 그래서 좀 E5 라이센스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안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확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저희가 좀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메일 스팸 차단 솔루션, 메일 보안 솔루션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저희가 메일 서비스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메일 보안 솔루션은 아직까지 온프레미스에 있는 구조이거든요. 사실 이 조금 구조가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메일이나 보안 같은 경우는 유저 단에 직접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은 전환이나 신규 도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저들이 되게 크게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기존에 쓰던 뭐 메일 쪽을 걷어내고 그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 EOP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조직부터 먼저 좀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의외로 온프렘 단에서 놓치는 것들을 좀 많이 잘 걸러주고 있어서 전사 전환해도 크게 무리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DRM, DLP 솔루션도 많이 좀 별도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사실 MS DLP 솔루션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확장자 단에서 범용 확장자들은 잘하지만 특수 확장자들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 확대되면 DLP가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Depend for Identity, 아까 그 ZTNA 쪽에서 소개하실 때도 나온 그런 역할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AD의 로그인 정보들을 받아서 분석해서 대응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 E3에 있는 조건부 제어입니다.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가 생각엔 제일 파워풀한 기능이 아닌가.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냐, 어떤 디바이스냐,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권한의 차등을 두는 거죠. 우리가 보안이라고 고민하는 건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게 안 될 뿐이지, 외부에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막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 PC가 없는데 메일을 급하게 봐야 된다. 집에서 PC방에서 외부로 접속을 해서 사내 메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하지만 다운로드는 못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건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 온보딩이라는 좀 역할들인데요. E3, E5에 있는 보안 서비스를 배포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티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그러니까 SIEM은 이 밑에 좀 보시면 아까 EDR, XDR, SIEM/SOA 이런 기능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EDR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한 장비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XDR 같은 경우에는 한 장비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서버, 서비스 단까지 좀 확대된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SIEM 같은 경우에는 로그 수집하는 게 좀 제일 생각엔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OA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로고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행위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대표적인 기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사 보안, 통합 로그, 자동화. 그러니까 저희가 SIEM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가 선택할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SIEM, 센티넬이 그 SIEM 제품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발주자이기도 했고, 아까 IBM 쪽에 큐레이즈나 스플렁크나 그런 더 메이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이지만 MS의 성장성과 확장성 그런 것들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센티넬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사내에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은 각각 여러 사람이 분석을 하는데, 그 SIEM으로 하나를 모으게 되면 이렇게 센터로 모이게 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였던 화면이 이제 보안 심사를 위해서 고객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현대 자동차 그리고 유럽 자동차 T-SACS 내부 회계에서 필요한 SIEM이 있으면 점수를 더 받는 그거에 대한 장표였고, 이 같은 경우에는 SIEM이라는 솔루션 우리 회사에 있으면 혹시라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법원에서도 사례가 선처가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IEM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랜섬이 걸리더라도 파악하는데 하루 몇 시간 지나서야 알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회사의 SIEM 솔루션에 대한 좀 비교에 대한 장표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다 보니까 구축 비용이 일단 없을 거고요. 이제 사용료가 일단 대신 사용하는 만큼에 따라서 이제 들겠죠. 그래서 일단 비용을 줄이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로고를 수집해서 선별을 해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구축 이후에도 계속 안정화 모니터링 작업이 좀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회사는 아니지만 웬만한 보안 회사만큼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각각의 그 단말들에서 로고를 수집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수집하는 방법, 에이전트 방식과 M36 같은 경우는 MS 제품이니까 자동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CSV나 CF 파일로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커넥터들이 많이 제공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센티넬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직 마진은 흔하지가 않아서 제가 구축할 때는 조금은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MS 센티넬 관련된 기술 지원도 조금은 인력이 부족하긴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계속 또 이렇게 기능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에도 조금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M36 E3 도입했고 파워 BI 도입했고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좀 더 E5의 기능들을 더 사용을 좀 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도 좀 고민을 할 때 한꺼번에 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제일 필요한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MS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웠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저희 파트너사,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원이 이제 EA 파트너사인데 그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고 이후에도 좀 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앞쪽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뒤쪽에 좀 너무 킥하게 지나갔는데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